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전 재활 크리에이터 피카토입니다.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호흡 교정 운동 잘 해보셨나요? 오늘은 운동할 때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운동을 할 때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해야 한다. 2번, 아니다, 배를 최대한 조이고 갈비뼈로 호흡을 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 논쟁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 그 논쟁 제가 종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하는 호흡 방법입니다. 1번, 호흡을 다 뱉는다. 다 뱉으면 마지막에 배가 쪼그라들면서 배꼽 아래 부분이 허리뼈에 달라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소변 대변 참기, 즉 항문요도 조이기, 공기를 아래 옆구리 쪽으로 채우기, 그대로 고정. 아래 갈비뼈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 우와, 벌써부터 댓글 달지 말고 천천히 설명을 들어보라고. 일단 이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호흡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운동할 때 특별히 더 호흡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몸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통, 특히 허리를 지켜주는 근육, 코어 근육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죠? 코어 근육은 복행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저근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행근, 뒤에서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이러한 모양으로 복부부터 허리까지 둘러싸면서 허리뼈의 앞과 뒤를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횡격막은 단순히 숨쉬는 근육이고 골반저근은 그냥 똥오줌 찾는 근육인데 도대체 왜 코어 근육인가요? 왜? Why? 우리 몸은 근육만으로는 완벽한 안정성을 만들기 어려워서 공기라는 것을 안정성의 요소로 추가하게 됩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면 뱃속의 압력이 빵빵해지면서 몸속에 엄청난 안정성을 주거든요. 대신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온 만큼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강해져서 밑에서도 그 압력을 견뎌내줘야 할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항문 요도를 조여주는 근육, 골반저근입니다. 그래서 복행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저근, 앞, 뒤, 위, 아래 4방향으로 꽉꽉 압력을 주면 몸통이 튼튼해지겠죠? 이 기전은 내가 특별히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든 뭘 하든 눈 떠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체 안정화 기능입니다. 이게 자동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미 준비된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면 달리기를 할 때라든지 내 체중을 들어야 할 때, 예를 들어 100kg짜리 막대기를 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강한 힘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 더 강한 근력이 필요한데 몸 입장에서는 그걸 견뎌낼 더 큰 코어 근육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기를 폐 속에 유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3가지 호흡 유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셨을 때 몸 상태를 표현한 물병입니다. 1번, 딱 적당하게 4가지 코어 근육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패턴, 매우 좋습니다. 몸통의 앞뒤로 복행근과 다혈근이 코르셋처럼 허리를 잘 조여주고 있고 위아래로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공기압으로 몸통을 안정시켜주고 있습니다. 2번, 호흡만 과하게 채워버렸을 경우 제가 얼려놓은 건데 아주 꽉꽉 차있죠? 튼튼하기를 넘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하지만 위와 아래는 버티질 못하고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조금만 더 큰 압을 준다면 내용물이 곧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는 복행근과 골반저근, 다혈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호흡으로만 코어 역할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시고 뭔가 내부에 힘이 탄탄하게 잡혀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확실히 이 발살바 패턴은 힘을 쓰기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겉은 튼튼할지 몰라도 몸 내부에 엄청난 위험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강한 내부 압력으로 인해 몸 속의 내용물들이 몸 외부로 밀리게 되는데 허리 입장에서는 디스크 압력이 너무 높아져 터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머리 입장에서는 뇌에 피가 너무 썰려서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 항문 입장에서는 장기가 너무 끝에 몰려서 치질이나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3번, 배만 홀쭉하게 했을 경우 위에 아래에 압이 없는 상태에서 조이기만 하다 보니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현재 횡격막과 골반저근을 제외한 복부 허리 근육만으로 조여주는 그러한 코어 역할을 하는 패턴인데요, 이런 분들 특징은 거의 주로 흉식 호흡, 가슴으로만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꼽 아래 피부를 허리뼈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홀쭉하게 만들어주고 갈비뼈가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숨을 마시고 뱉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허리가 벨트로 조여진 것처럼 뭔가 안정감은 있죠? 이 패턴은 힘을 아예 안 주고 있는 것보단 확실히 안정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힘을 써야 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힘에 비해 내 허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불안정성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버티지만 이거는 못 버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운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1번의 패턴으로 호흡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활이든 필라테스든 헬스든 호흡의 원리는 같습니다. 재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호흡법 수준만 알아도 됩니다. 헬스는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야 하니 그만큼 더 많은 공기에 그것을 견뎌야 할 코어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필라테스는 평소에 비해서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헬스에 비해 무게를 더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정도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운동 방법에 따라서 호흡의 강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운동 초보자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헬스에서는 공기만 가득 채우는 2번 형태를, 필라테스에서는 허리만 잘록하게 만드는 3번 패턴으로. 자, 그래서 이 기나긴 이야기의 결론, 평상시 호흡이나 운동할 때나 똑같이 1번 호흡 패턴을 한다. 단 운동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강화된 1번 호흡 패턴을 해야 한다. 크기만 다르지 결국에는 같은 방법이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의 원리를 이용한 운동할 때 호흡법 하러 가보실까요? 렛츠! 1번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2번 항문의 주름이 다 펴질 정도까지 힘을 쫙 빼주세요. 3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배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마셔줍니다. 벚꽃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공기로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4번 최대한 공기를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끝까지 뱉어야 돼요. 5번 이때 마지막쯤 배꼽 아래 부분이 홀쭉해지면서 배꼽 아래쪽에 힘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호흡 다 뱉어서 아랫배에 힘 들어오는 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과 대변을 질끈 참아줍니다. 보통 호흡 다 뱉으면 알아서 힘이 들어와요. 7번 그 상태에서 아래 옆구리 쪽으로 호흡을 30%만 채워줍니다. 빠르게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가 되면 뭔가 배에 복대가 채워진 것처럼 탄탄해진 상태가 되는데 그대로 유지. 이 복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면 아래 갈비뼈가 확장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 이게 뭘 한 거냐면 앞쪽에 배를 힘을 주면서 앞과 뒤로 탄탄히 조여주고 소변 참으면서 아래 막아주고 호흡 마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뒤 위아래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위에 용적으로 호흡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거죠. 자, 잘 되신 분들은 일어나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배로 크게 마시고 다 뱉어내고 아랫배 힘주기, 소변 대변 참기. 그 상태에서 아래 옆구리 30% 호흡 채우기.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래 갈비뼈로 호흡하기. 오케이, 잘 되셨나요?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바디웨이트, 즉 맨몸 운동 혹은 필라테스 딱 하기 좋은 호흡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일상생활 하기에 너무 불편하죠. 옆구리 호흡을 3% 정도로 낮춰주세요. 거의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내가 의식적으로 아랫배, 허리, 소변 대변 참기, 옆구리 호흡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의식만 잘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부와 아래쪽 갈비뼈가 벌어지는 호흡이 발생할 텐데 일상생활에서는 딱 그 정도로만 다닙니다. 자, 3%도 말고 아무 힘 주지 말고 다 빼버리세요. 뭔가 항문 주름까지 다 펴져버린 느낌이 나죠? 절대로 이 상태까지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소 3% 정도는 힘을 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뭔가 힘 줘야지 라고 하면은 계속 힘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힘 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자연스럽게 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무거운 웨이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기를 50%까지 채워볼까요? 그
그에 맞춰서 항문과 배꼽도 잘 조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자기 재량이에요. 자기 코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공기를 채워주면 됩니다. 코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게라면 그때부터는 복대 벨트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호흡이란 부분은 모든 운동 분야에서 제일 심오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히 제가 논쟁을 종결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도 많은 일반인부터 운동하시는 환자분들까지 도움을 드렸던 방법이기에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댓글에 추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바이.